안녕하세요. 지식의 반찬을 더하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주제, 바로 온라인 브랜딩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특히 웹사이트 외부에서 일어나는 활동들, 이걸 통해 신뢰를 쌓는다는 오프페이지 최적화라는 영역까지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꽤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요, 박경진 변호사님께서 작성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박 변호사님은 오스트레일리아 변호사시고요. 또 법무법인 라온이나 코레일, 지구촌 나눔운동 같은 다양한 곳에서 자문위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게다가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브랜딩 컨설팅 사업을 하시는, 그러니까 이 분야의 온라인 브랜딩 전문가이십니다. IT나 온라인 마케팅, 최적화 분야 경험이 무려 15년 이상이시고요. 오늘 이야기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요. 그 온라인 브랜딩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보기 좋은 디자인이나 기억하기 쉬운 문구 이런 걸 넘어서는 훨씬 깊이 있는 작업이라는 걸 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특히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에서의 노력이 어떻게 온라인상의 신뢰와 권위를 만들어내는지 그 본질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온라인 존재감 이걸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 키워나가는 데 필요한 어떤 실질적인 통찰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좀 안내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흥미로운 지점부터 시작해 볼까요? 요즘 기술이 정말 빠르게 변하잖아요. 특히 AI 발전 속도는 진짜 놀라울 정도인데. 그런데 박 변호사님 자료에서는 이런 시대일수록 오히려 온라인 마케팅과 최적화의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중요성이 더 커진다.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기술,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를 쉽게 만들어주는 AI 도구 같은 거요. 이런 건 계속 나오겠죠? 하지만 이런 도구들은 말 그대로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뭘 만들고 싶은지, 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목적하고 원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AI한테 웹사이트 제작을 맡기더라도 어떤 결과물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지시하려면 그 프롬프트를 잘 쓰려면 웹사이트 구조라던가 사용자 경험 같은 기본 원리를 알아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기술은 수단이고요. 그 수단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브랜드 가치 전달이라는 본질적인 목표는 변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그냥 새로운 기술에 막 휘둘리기보다는 그 기술을 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역량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핵심은 그 도구를 쓰는 사람의 이해도 그리고 목적의식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게 온라인 브랜딩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냥 웹사이트 하나 멋지게 만드는 걸 넘어서 내가 온라인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싶은지 이런 근본적인 고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브랜딩의 차이점인데요. 오프라인에서는 주로 나라는 한 지점에 집중하면 되는데 온라인은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진짜 다양한 채널에서 동시에 나를 보여줘야 하잖아요. 이게 브랜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 같아요. 정확합니다. 온라인 환경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그 파편화거든요. 사람들이 여러 플랫폼을 막 넘나들면서 정보를 얻고 브랜드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죠. 따라서 각각의 채널에서 보이는 나의 모습들이 일관된 메시지랑 톤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당신이나 당신의 비즈니스를 딱 접하든 여기는 이런 곳이구나, 믿을만 하구나 하는 그런 일관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 이게 온라인 브랜딩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관된 이미지를 여러 플랫폼에서 유지하는 거요? 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근데 이런 온라인 브랜딩 노력에는 눈에 보이는 것, 예를 들어 웹사이트 디자인이나 컨텐츠만큼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프페이지 최적화 이야기인데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오프페이지 최적화, 오페이지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 웹사이트 바깥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을 통해서 웹사이트의 평판과 권위를 높이는 전략입니다. 검색 엔진이나 다른 온라인 사용자들이 내 웹사이트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얼마나 권위 있는 정보 출처로 여기는지 이걸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외부 요인을 관리하는 거죠. 최근에 AI가 콘텐츠 생성을 막 도와주게 되면서 웹사이트 내부 콘텐츠의 질, 그러니까 온페이지 최적화에 관심이 좀 쏠리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프페이지 최적화의 중요성이 좀 줄어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온라인상의 신뢰성이라는 건 단순히 내 웹사이트 안의 내용만 좋다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외부 세계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언급하는지 그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와 권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오프페이지 최적화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정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웹사이트 바깥에서의 평판 관리.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이 오프페이지 최적화에 포함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다른 웹사이트에서 내 사이트로 연결되는 백링크고요. 그 외에도 뭐 소셜미디어에서의 언급이나 공유, 온라인 커뮤니티나 포럼에서의 활동, 또 언론 보도, 고객 리뷰 같은 것들, 그리고 관련성 높은 다른 사이트에 글을 기고하는 것, 이걸 게스트 포스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있고요. 지역 기반 비즈니스라면 온라인 디렉토리 등록 같은 아주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내 웹사이트와 브랜드의 외부적인 인식도와 신뢰도를 형성하는 그런 신호가 되는 거죠. 와,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있네요. 그중에서도 특히 백링크가 오랫동안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고 하셨는데 이 백링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게? 백링크는 쉽게 말해서 온라인상의 추천이나 인용하고 비슷해요. 다른 웹사이트가 자기네 콘텐츠에서 당신의 웹사이트로 링크를 걸어주는 거죠. 검색 엔진은 이 링크들을 보고 다른 사이트들이 이 웹사이트를 중요한 정보 출처로 인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링크의 개수가 아니에요. 품질이 중요합니다. 품질. 박 변호사님 자료에 나온 비유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만약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내용도 부실하고 방문자도 거의 없는 뭐랄까 저품질 블로그나 내 블로그 주제랑 전혀 관련 없는 주제의 블로그랑 서로 이웃을 막 많이 맺는다고 해서 내 블로그 가치가 올라갈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오히려 좀 이상하게 보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히려 성조부영적 힘을 줄 수도 있어요. 백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웹사이트 주제랑 관련성이 높고 또 이미 신뢰도와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품질 좋은 웹사이트로부터 링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링크들이 많을수록 검색 엔진은 내 웹사이트를 더 높게 평가하게 되는 거죠. 아하, 온라인상의 추천서 같은 거군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추천서를 받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냥 아무 링크나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럼 효과적인 백링크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두 가지 핵심 원칙을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첫째는 다양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이트에서 100개를 받는 것보다 서로 다른 100개의 웹사이트에서 각각 10개씩 백링크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검색 엔진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 곳에서 자연스럽게 인정받고 있다는 훨씬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이에요. 인위적으로 한 곳에서 막 링크를 몰아주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게 보이는 거죠. 둘째는 앞서 강조했던 품질입니다. 링크를 주는 웹사이트의 질이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 고점.kr 같은 거, 이나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 고점.ac.kr, 고점.edu 같은 거, 또는 내 분야에서 권위 있는 언론사나 협회 사이트 같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내 컨텐츠를 인용하면서 링크를 걸어준다. 이건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됩니다. 반대로 스팸성 사이트나 내용이 거의 없는 저품질 사이트로부터의 백링크는 오히려 내 웹사이트 평판에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안 좋은 링크가 있다면 해당 사이트에 제거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검색 엔진에 이 링크를 좀 무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듣고 보니 어디서 또 어떤 맥락으로 내 사이트가 언급되고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니까 온라인상에서의 관계 맺기도 참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오프페이지 최적화 작업들, 특히 좋은 백링크를 자연스럽게 얻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금방 되지는 않겠죠. 맞습니다. 바로 그 점에 온라인 브랜딩과 오프페이지 최적화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 중 하나예요. 오늘 열심히 작업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검색 결과 순위가 확 오르거나 브랜드 인지도가 급상승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 변호사님 자료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1달, 보통은 2, 3달 이상 꾸준히 노력해야 서서히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요. 2, 3달이요? 와,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진짜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인내심이 정말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브랜딩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거예요. 신뢰와 평판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죠. 오프페이지 최적화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땅을 파고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랑 비슷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이 과정에 튼튼해야 그 위에 세워질 브랜드라는 건물이 흔들리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꾸준함과 일관성 그리고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기초를 다지는 작업. 네, 오늘 온라인 브랜딩, 특히 오프페이지 최적화와 백링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갔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변하지 않는 기본 원리의 중요성, 그리고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점,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박경진 변호사님의 자료 덕분에 좀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개념들이 한결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온라인 활동에서요, 그게 뭐 개인적인 것이든 비즈니스적이든 지금 당장 신뢰 구축을 위해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뭐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소셜미디어에 조금 더 진솔하고 유용한 정보를 꾸준히 공유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 전문 분야와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작게나마 의미 있는 기여를 시작해보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꾸준히 쌓아갈 수 있는 그 첫 단추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